안녕하세요. 연관 분석 이론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 수업은 연관 분석 전체 수업 중에 1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20개 강의 중에서 4개의 강의를 담당할 거예요. CRM과 데이터 마이닝, 장바구니 분석이란, 연관 분석의 5개 지표, 콜앱으로 지표 구하기 이 부분에 해당하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관 분석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이름부터가 어떤 데이터적인 것보다는 조금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나죠. 이 연관 분석의 주 사용 배경 및 데이터 분석 관점이 어떠한 것인지 그 등장 배경이 되는 고객 관계 관리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연관 분석이라는 게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살짝 복습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연관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조건부 확률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 세는 거하고 세는 문제로 환원된다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용어를 좀 정의해 볼 거예요. 장바구니라는 거에 개념 및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용어를 처리할 건지 이 부분을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함께 구매된다라는 거를 살핀다 그랬는데 함께 구매된다는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의 의미와 산출식을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요거를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볼 건데, 그래서 연관 분석 용어를 설명하는 편이 한 편, 그다음에 주요 지표 설명 및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해가지고 3번째 수업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콜앱을 사용해서 구글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파이썬 노트북 환경이에요. 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뭔가 싶을 텐데 한번 사용해 보면은 아하 할 거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는 부분, 첫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이 콜앱을 이용해서 주요 지표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고 1장의 내용이 이제 4번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짚어보았고요. 자, 오늘의 요번 수업에서 진행될 부분은 CRM과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이 고객 관계 관리의 약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등장 배경, 그다음에 고객 관계 관리에서의 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들어본 용어죠. 여러분 들어본 용어일 텐데 이게 고객 관계 관리랑 짝꿍이야? 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관점에서의 연관 분석의 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 관계 관리 CRM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거창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경영 전략의 패러다임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며 발전한다. 경영 전략이라고 나왔네요. CRM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분도 계시고 처음 그냥 단어만 알거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기업에서 계셨던 분들 같으면 CRM은 시스템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경영학과 쪽으로 배웠었으면 마케팅의 연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영 전략의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고객 관계 관리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물물 교환 시대에는 생산자는 고객의 정보력과 노력으로 직접 거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물물 교환을 하고 뭐 별도로 이렇게 관리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통과 원가를 관리하는 생산 관리라는 게 제일 중요해졌어요.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빨리 만들어내고 물건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생산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경영 전략이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본이 몰리고 누구나 어느 정도의 물건을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잘 만들어야지 고객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시절이 됐어요. 제가 여기서 생산 관리에서 포드 그림을 나온 거는 검은 자동차만 만들면 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었던 그런 이제 포드에 만들기만 하면 찍혀서 팔렸던 그 부분을 상징을 하는 부분인데,
오른쪽 그림은 토요타의 간판 경영에서 온 이미지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라인에 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데이터를 관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이미지를 상징하고 품질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행이기도 했지만은 이때 이제 데이터의 성격이 원가와 유통에서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품질 현장, 통계적 기법 요런 부분들이 요 원가니는 집계잖아요. 요거에 비해서 이제 품질 관리는 통계적인 개념이 도입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이제 물건을 잘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물건을 알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우리 브랜드를 관리하고 이제 마케팅, 소위 이런 판촉 활동들이 중요한 시절이 도래하게 돼요. 어, 마케팅은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매스 마케팅 광고를 때렸을 때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그다음에 브랜드 관리라는 게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선 다시 예술의 영역, 경험과 감의 영역도 일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고객 관계 관리예요. 저는 CRM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 마케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게 고객은 왕이다. 고객을 받들어라. 뭐 요런 뜻만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고객 관계 관리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앞서 이제 패러다임에서 막 판촉 활동도 고객 관점에서 고객에 맞추어서 니즈에 맞추어서 판촉 활동을 하게 되는 마케팅의 사실 마케팅 정의가 이제 고객 관리 개념을 포함하는 식으로 변경이 되어 나가는데 기업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관계 획득 유지 강화 이 뻔한 말 같은데 고객을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고객이 한 번 거래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랑 관계를 갖고 그다음에 관계를 갖는 동안에 고객을 성장시켜서 더 많은 우리와의 활동을 하게 하는 그래서 획득 유지 강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로 정의가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 원샷 거래가 아니라 생애 주기를 걸쳐서 일정 기간을 걸쳐 가지고 고객과 기업의 상호 간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이 왕이 아니라 그렇다고 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익이 있어야 장기 거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관점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중점을 두어 가지고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 기반이 되는 경영 전략 또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다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객 관계 관리 갑자기 왜 연관 분석을 하는데 이 얘기까지 하게 됐느냐인데요. 이 고객 관계 관리에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요. 이제 프로세스에서 아까 획득, 유지, 강화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된다고 했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구매 고객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제 새로운 고객, 그러니까 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기존에 획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었던 데이터들을 관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탈을 방지. 이 고객의 과거 패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시예요. 이 고객 유지의 예시인데 이탈을 방지하게 한다든지 고객의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깊이와 폭의 확대인데 이미 우리의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제안을 해본다든지 더 좋은 상품을 제안을 해본다든지 하려면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게 돼요.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모으지 않았었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계 모형이나 확률적인 모형들을 더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하게 되고 이런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경영 활동에서 할 때 클로즈드 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말로는 환류,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환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수집을 해서 이게 데이터가 있어서 다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 번 원샷으로 실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하는 부분을 환류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클로즈드 룹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품질 활동 같이 기계가 뿜어내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는 니즈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고객 부분은 조금 데이터를 모으기도 어려웠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은 많은 게
디지털이 되면서 수월해 보이지만 초반에는 그 포스를 상대로 내가 무슨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었고 여담으로 세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신용카드의 등장이라는 게 고객의 패턴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용어가 CRM하고 밀접하게 1990년대에 짝꿍이 돼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이닝이란 단어가 여기에 그림에도 있듯이 광물, 광산 해가지고 캐낸다,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발견해낸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의 일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분석의 일종인데 두 가지 마이닝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제 발견해내고 싶은 부분이 있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걸 발견해내고 싶은 부분이 있고 주로 그것을 사용하는 분야가 비즈니스에서 고객과 관련돼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적인 마이닝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고객 관련 데이터에서의 이제 마이닝, 분석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머신러닝과의 어떤 관계냐면 머신러닝 자체는 기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 마이닝은 그러니까 CRM이나 이렇게 기업에서 판매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뭔가를 알아내고 싶을 때 사용한다. 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다가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내가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분류 작업 같은 거, 통계 작업 같은 걸 많이 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분석하는 작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환류 작업을 위해서 그 평가가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도의 정확성보다는 이 결과가 효과적이었느냐가 굉장히 또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런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와의 비교라든지 머신러닝과의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비슷한 용어인데 등장 배경에 따라서 살짝 한 15도 정도 각도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정도가 전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정의를 하자면 많은 거래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트랜잭션, 영수증 데이터라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 될 텐데 많은 거래 데이터, 그러니까 구매 데이터 이런 거죠. 그래서 계량적 기법 또는 기계학습, 그러니까 기계학습이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이 겹치죠. 그다음에 계량적 기법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집계라는 기법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 를 이용을 해서 고객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이고요.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발견되지 않은 유용한 지식을 찾기 위한 일련의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 해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자, 데이터 마이닝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 이제 짝꿍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요 용어부터도 살짝 이제 업무적인 느낌이 나죠. 데이터를 일단 회사에서 발생한 판매 데이터라든지 상품의 원가 데이터라든지 온갖 정보를 고객의 뭐 거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한 군데에 모아요. 다 따로따로 모았던 데이터들을 데이터 창고라는 곳에 모으고 분석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분석의 목적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 끄집어냅니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 마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팩트 파인딩이 일어나죠. 요즘 같이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요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로는 이제 데이터댐이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것 같고요. 데이터댐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고 공유하는 거죠. 빅데이터 시대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라고도 해요. 호수처럼 해가지고 창고는 그래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모아놓은 느낌인데 일단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2020년대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모아놓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레이크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나오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고전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하면 이게 이제 CRM, 데이터 마이닝 시절에 나왔었던 단어겠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발된 예측 모형의 새로운 데이터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배경이 이러하다 보니까 예측률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에 얼마나 잘 맞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통계학, 인공지능, 전산학과 같은 이건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쪽하고도 비슷하죠. 통계학, 인공지능, 전산학과 같은 공학 기반의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검증되어 왔어요. 데이터 마이닝을 시스템에 활용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의하고 수집하는지도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용량 자료를 실시간으로 다룰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컴퓨터의 강력한 처리 속도와 능력을 활용해서 기업에서 매일 수집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도와줍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 장보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구매를 할 때 보면 추천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내용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CRM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적에 의해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예측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고객의 행동을 예측을 해요. 분류 예측하기도 해요. 이 고객이 나중에 우수 고객이 될 수 있을까? 불량 고객이 될까? 이탈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 예측을 할 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중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참이냐 거짓이냐 1이냐 0이냐 나누는 부분들이 있었죠. 요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있고 의사결정 나무도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이 고객이 특히 이탈 분석 같은 걸 할 때 어떤 특성이 지닌 고객이 이탈을 하냐 안 하냐 뭐 같은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가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한다든지 이 위에서 했었던 내용들 예측 같은 부분들을 똑같이 잘 진행을 해요. 그래서 또는 이제 이 고객이 내년에 어느 정도 거래를 하게 될까 이런 수치적인 예측도 할 수가 있게 돼요.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수업의 제목이기도 한 연관 규칙 찾기인데요. 구매 행태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객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지? 뭐하고 뭐가 같이 구매가 되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관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 연관성 분석을 조금 응용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산 고객은 그 다음에는 와인셀러를 살 수도 있고 김치 냉장고를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순차적인 거래의 패턴을 분석하는 고객별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칙을 탐사하려고 하고요. 자, RFM 분석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가면 리센시 최근에 프리퀀시 자주 모네터리 얼마나 요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고객 요런 거는 요거는 이제 집계의 영역이겠죠. 고객을 데이터로만 확보할 수 있으면 집계의 영역인데 요런 거를 잘 분석을 하면 우리가 어떤 고객들이 어떤 패턴을 하지라는 부분도 RFM 분석까지도 포함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요 연관성 분석하고 여기서 응용하는 순차 패턴 분석은 소개 정도로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요. 이제 CRM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의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군집화, 클러스터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나눈다기보다는 이렇게 유사해 보인다는 데이터끼리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렌디한 거를 쫓는 고객군 뭐 이런 것도 세분화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을 아니면은 4인가 어린이가 있는 가족의 특성들 뭐 이런 식 물론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고객군 뭐 이런 식으로 다 고객을 세분화해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한다든지 고객뿐만 아니라 상품군도 이게 이제 어떤 특성을 갖는 상품인지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점포 같은 것도 점포의 유형 같은 것도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룹화해 가지고 그룹에 대해서 그룹을 만들어내고 그 그룹별로다가 조치를 다르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군집화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층적인 군집 분석 방법이 있고 K평균 군집 분석이 있고 코어넷 네트워크 요건 신경망을 쓰는 요런 기법들이 있는데 요런 류들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알고리즘들 분석 대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데이터 마이닝 모형의 분류를 지금 보여드렸고 간단하게 조금씩만 더 소개를 대표적인 예를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예측과 관련됐었던 부분에서는 수치를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연속적인 수치형을 갖는 경우에 이 변수값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별 예상 매출액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이 고객이 얼마나 매출을 일으켜 줄까
그다음에 다음 달에 이 고객이 얼마나 구매를 할까, 이번 달에 이만큼 구매했으면 다음 달에 구매할 확률 등을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들이 요렇게 발생되어 왔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선형회귀 분석 같네요. 이런 부분들. 다음 매출을 예측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측 중에서는 분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항, 참이냐 거짓이냐, 이탈하냐 안 하냐, 또는 다항. 이 고객이 A 등급에 속할까, B 등급에 속할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등급의 이제 범주값을 갖는 경우에 고객의 그룹별 속성을 판단하는 건데요. 속성 변수를 이용해서 다른 부분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탈 유지 예시가 있었고, 신규 고객에 대해서 1년 후 고객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게 될까, 이런 부분을 하게 될 때는 데이터가 이게 속성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입 기간, 그러니까 데이터를 뭘로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가입 기간과 구매액을 봤었을 때 요렇게 이제 가입 기간도 짧고 구매액도 적으면 이탈할 것 같고, 가입 기간이 길거나 구매액이 높으면 이탈을 잘 안 한다. 요렇게 이제 판별선을 그을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추세선이었다면, 요쪽은 추세선이었다면, 요거는 판별선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이렇게 툭 떨어지면 이거는 이탈을 할까 유지를 할까,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연간 분석이 등장하는데요. 위에 부분 바로 앞 페이지까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에 속하고, 이 부분은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규칙까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요 비지도 학습에 이제 연간 분석과 순차 분석이 들어가는데, 자, 연간 분석을 이제 소개를 해보게 되네요. 구매된 상품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if 조건이 되면은 결과 형태의 규칙을 도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산다라는 이제 유명한 전제죠. 이런 부분이 규칙으로 도출이 되나? 같은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기저귀하고 맥주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데이터로는 그렇더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젊은 아빠들이 심부름 왔다가 같이 사나 보다. 오프라인 시절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교차 판매 상품 패키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별 구매 이력을 통해서 개인화 추천 규칙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요 상품이 구매가 될 것까, 검은색의 초록 동그라미가 구매가 될 건가 말 건가 했는데, 보니까 요 그냥 초록 동그라미를 사는 경우에는 함께 이 검은 동그라미가 같이 구매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요런 거를 이제 연관성 규칙을 통해서 찾아내 보고자 합니다. 순차 패턴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연관성 규칙을 고객별로 보는 거예요. 시계열적으로. 그래서 A라는 거를 샀었던 고객이 B라는 거를 사나?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로열티를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냉장고를 판매한 고객에게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홍보를 해본다든지 할 때 추가적인 구매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연속 판매 프로그램으로는 관람하는 영화의 장르적인 순서, 요거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분석 패턴을 보였었다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요런 고객에게는 세모를 추천해 볼 수 있겠다라는 식의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군집화와 관련된 부분. 군집화도 비지도 학습이에요. 군집화하고 분류하고는 다른 거였었죠. 분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나누는 거, 앞에서 보는 거고, 군집화는 답은 없는데 내가 유형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묶어보는 부분이고,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슷한 유형끼리 그룹화하는 거를 이제 군집화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규칙을 찾아내는 부분이고요. CRM에서는 고객 정보, 구매 패턴 등을 고려해서 탐색적으로, 그러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탐색적으로 고객의 속성 발굴 및 세분화 전략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매장 제품 등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파악을 하는데요. 요 예시에서는 연령대하고 게임 이용 시간을 봤더니, 연령이 낮을 때는 게임 이용 시간, 학교 가니까 뭐 제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모양이 나눠져 있다면 요거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연령과 이용 시간에 따라서 군을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의미 있는 사용액이 다르더라라든지 실력이 다르더라라든지 우리가 의미 있는 분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는 걸 군집화 규칙이라고 하고, 또 일반화 규칙은 군집화 규칙과 비슷한 접근인데요. 특정 그룹 분류에 속하는 고객군에 대해서 일반화된 특징을 규칙을 해낸다고 해요. 요 그림에서 보면 전체 고객이 있는데 휴면 고객이 있어요. 어떤 속성을 봤더니 유난히 휴면 고객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이 있네요. 그러면 요 속성들이 있으면 휴면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부분을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요. 어떤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잦은 반품을 하는 고객군의 특성, 여기서 이제 잦은 반품 고객군, 블랙리스트겠죠. 뭐 이런 걸 이제 나이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상품군이나 직업군이나로 찾아본다든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가입 후 1년 된 고객이 휴면화된 고객 그룹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 첫 구매 상품이 뭐였을 때 그렇지, 뭐 이벤트 때 들어왔나, 나이가 어떠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파일링 할 때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기법, 연관 분석 자체는 아니지만 좀 주변부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으로다가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 CRM이라는 그 비즈니스 업무 등장 배경 관점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기법 관점에서 한번만 다시 짚어보려고 해요. 기계학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지도학습은 정답이 주어진 경우, 비지도학습은 언스퍼바이즈 정답 없이 나누는 부분, 강화학습은 요 두 가지하고는 다르고 이제 보상을 주어가면서 뭔가를 배워가는, 이게 정답에 가까워 아니야라고 이제 보상을 주어가면서 배워가는 기법인데요. 지도학습은 회귀와 분류가 있었었고, 우리 앞서 봤었던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예측, 분류 부문이 요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문제 정답을 알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되고, 연관 분석이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과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관 규칙 찾기라든지 군집화, 아까 게임 위에서 이제 금액과 기간과 레벨까지도 해서 헤비 유저, 모데레이트, 비기너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는 군집화 같은 부분도 비지도 학습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원 축소라는 부분은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을 배우다 보면 이제 PCA 해가지고 너무 많은 데이터 항목이 있을 때 그거를 좀 특성적인 부분으로 줄이는 이런 부분도 이제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강화학습은 이 부분은 이제 최신 기술들이죠. 알파고에서 바둑 같은 경우들이 그렇고,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느 경우의 수로 갔을 때 좀 더 이득이다 해가지고 이득이 되는 부분을 계산을 해가는 거고, 자율주행도 보상으로 의사를 결정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학습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연관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연관 분석을 왜 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연관 분석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관점을 갖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배우게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기업에서의 마케팅이나 이런 이제 비즈니스 관점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CRM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으면 또 접근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연관 분석의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이 될 거고요.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게 결국 연관 분석인데, 요 활용하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할게요.